2020년 6월 13일 시행된 9급 지방직 서울시 영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와 출제 영역 한번 알아볼게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정도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 항목별로 또 문항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어휘에서는 5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 어휘 문제가 3문제, 동사구 문제가 2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휘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꼭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어휘들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휘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으면서도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활영어 2문제 출제되었고요. 이번에 관용 표현이나 속담 같은 부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생활영어 역시 좀 편안하게 푸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문법 문제 4문제 나왔습니다. 어법 2문제, 영작 2문제. 역시 문법까지는요, 정말 기본적인 문법상 잘 체크해서 알고 계셨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셨을 수 있습니다. 독해 문제가 사실 전년도보다 조금 쉬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문학수가 좀 줄었어요. 원래 보통 10문제, 어떤 때도 11문제 내는 때도 있었는데 9문제 출제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주제와 관련된 주제, 제목, 요지 3문제가 났고요. 좀 어려워하는 일치, 불일치가 또 한 문제에 나서 좀 이 부분도 좋았었을 것 같고요. 빈칸 문제도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 2문제, 일관성 3문제, 이렇게 9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독해 부분은 다소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좀 어렵다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까다롭게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문장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문제 한 3문제 정도? 요 정도를 빼면 나머지는 뭐 그렇게 많이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여러분이 아마 읽으면서 바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사실 중 정도 된다 난이도를 말하는 것은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르실 거예요. 만약 이번이 한번 시험 삼아 본 시험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걸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영어는요 항상 복병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자, 우리 문제풀이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치 부분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 1, 2, 3, 4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 2, 3, 4가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쵸? 많이 보던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 2, 3, 4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의미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문장을 보면서 밑줄엔 뭐가 들어가야 될지 살펴볼게요. issue. 자, the issue 하면 뭐 문제, 논쟁 이런 것들이죠. with plastic bottles. 플라스틱 병에 대한 논쟁은 is that 이하입니다. 여기에서는 대절 전체가 is의 보어로 쓰였죠. 자, they are not. 자, not에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자, 아닙니다. 그것들이 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잘 몰라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 볼게요. So, 그래서 when the temperatures begin to rise. 보세요.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your water is also heat up. 당신의 물도 따라서 더워져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의 온도도 올라간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병이 뭐가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외부의 열을 차단하지 못한다. 절연되어져 있지 않다. insulated를 고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1, 2, 3, 4가 많이 까다롭지 않아서 아마 좀 여러분이 이렇게 쭉 읽으면서 바로 눈에 들어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2번 문제 볼게요. 2번부터 4번까지는요.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찾는 겁니다. 1번.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절대로 일일이 다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주어진 단어가 무슨 뜻인지 빨리 보시는 거예요. 많이 생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많이 생소하지는 않아요. 요 정도 단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alleviate 뭐라고요? 완화하다, 경감하다. 그렇다면 1, 2, 3, 4번 중에 어떤 것이 정답? 그렇죠. relieve, 경감시키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찍어 주셔야죠. 만약에요, 여러분. 1, 2, 3, 4에 나와 있는 것이 단어가 어려웠다. 그러면 이거 어휘 문제 어려워 할 텐데 사실은 1, 2, 3, 4가 많이 까다롭지 않았어요. 올해 어휘 문제가 대부분 그랬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해석 안 합니다. 해석 안 할 거예요. 제가 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휘는 무조건 얘 딱 보면
바로 같은 말 찾아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3번 문제 볼게요. touch up, touch up, touch up. 요거는 조금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touch up는요. 촉발하다, 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일단은 1, 2, 3, 4번이 굉장히 쉬워요. 주어진 것들이. 먼저 한번 보세요. look after, 돌보다죠. give rise to, 불러일으키다, 야기하다. 딱 나왔어요. 벌써. make up for, 보상하다. keep in contact with, 연락을 유지하다. 근데 만약에 이 touch up라고 하는 걸 모르면 해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잔인한 장면은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다. that 이하라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그 생각이 그렇지 않았다면 wouldn't have entered her mind. 그녀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잔인한 장면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했다? 일으켰다. 그 생각이 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만 해도요, 여러분. touch up를 몰라도 아하, give rise to, 불러일으키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touch up를 몰라도 사실은 집어넣어서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어휘 문제였습니다. 4번 볼게요. shun, 요거 외우셔야 했어요. shun, 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1, 2, 3, 4번 중에 와, 진짜 1, 2, 3, 4번도 많이 어렵지 않죠. 그쵸? 피하다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shun, 피하다, avoid, 피하다 라고 하는 동의어 됩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 이제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중에서도 옳은 거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1번부터 일단은 읽으면서 왜 이 문장을 문법 문제로 냈는지를 여러분이 잘 빨리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보세요. Of the billions of stars 라고 했어요. 일단은 복수라는 거에 조금 착안을 좀 하고 그리고 in the galaxy how much 이상하네. how much are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빨리 네모를 쳐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much와 are가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죠. 거기다가 앞에는 stars라고 해서 복수가 나왔어요. billions of stars 수억 개의 별들. 그럼 당연히 much가 아니고 뭐여야 된다? many여야 된다.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죠. 자, 이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 문제에서는요. 쭉 읽어나가면서 빠르게 excited에 밑줄 치실 수 있어야 돼요. excite라고 하는 동사가 어떻다고요? 흥미롭게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의 부류예요. 그래서 excite, interest 이런 단어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 주어가 어떻게 된다고요? 흥미를 끌어당기는 애면 진짜로 내가 직접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면 PP이지만 흥미를 느끼도록 만드는 대상이 오면 어떻다고? excited가 아니고 exciting으로 바꿔줘야지만 되겠죠. 만약에 내가 주제의 주어예요. I was really excited라고 해야 돼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파티가 흥분하도록 만들었다, 흥미롭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exciting이 됩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쭉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Must live right now. 지금 뭐 시제에 관련된 건가? Because I am starting work at noon today. 여기 보시면요. start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은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start가 출발하는 동사죠. 이때 만약에 진행형이 되면 얘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 안에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었다면 얘는 틀리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미래, 가까운 미래. And today, 오늘 오후 정오에 출발할 거예요. 일하러.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4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4번 보시면 읽으면서 바로 used 나와야죠. used ing일까요? 아니죠. used 동사 원형이어야지만 됩니다. love예요. 뭐뭐 하곤 했었다 라고 하는 조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 원형 와야지 됩니다. 그럼 몇 번이 정답이죠? 맞습니다. 올바른 것은 3번이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법을 묻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거 또 동의어 문제 나왔죠. make a case for. make a case for 주장하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4개의 단어가 나왔는데 곧바로 주장하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반대하다, 꿈꾸다, 배제하다, 제한하다. 여기에서 비슷한 말이라고 찾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 보세요. made a case for 라고 한다면 주장하다. 머무를 것을 주장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머무를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강하게 제한했다. 라고 하는 4번을
바로 골라주실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뭐 굳이 막 해석하지 않아도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일단은요. make a Casper라고 하는 수거를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7번 문제 어법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법 문제는 굳이 독해를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자, declaring 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요. 앞에 컴마가 있어요. 컴마 찍고 ing는 대부분 분사구문이겠죠. 그쵸?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컴마 찍고 ing가 오면 대부분 분사구문이에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주어가 누구냐는 걸 찾아야죠. 엘리자베스 테일러였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어이고 주장하다, 능동의 관계. 그러면 현재 분사 맞는 표현. 맞았구나. 자, 그 다음 that 볼게요. 이번에 that. 자, that은요. 여러분 that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얘가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우선은 앞에 it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 아니에요. 이 that의 강조구문 아니에요. 우선 거기까지 갔어요.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 아니면 접속사예요. 잘 알아야 되겠죠.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분명히 앞에 수식해줘야 되는 명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접속사라고 한다면 이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여야 되겠죠. 지금 보면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에요. 바로 앞에 보니까 옥션이라고 하는 명사가 왔어요. 그렇다면 아하 얘는 관계대명사군. 그 뒤에 동사 정확하게 따라왔죠.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옥션, 이브닝 옥션 저녁 때 하는 어떤 경매였나 봐요. 저녁 경매가 불러일으켰습니다. 와, 115.9 million dollars. 우와, 이게 도대체 몇 달러입니까? 네, 1억 1,590만 달러를 벌어왔대요.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관계대명사로서의 that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were. 동사의 밑줄. 여러분 동사의 밑줄이면 일단은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그리고 수가 일치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비동사는요.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찾는 문제 잘 안 나와요. 대부분 수일치 문제죠. 그러면 주어를 찾아야 되겠네. 주어랑 일치시켜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볼게요. among은 얘는 전치사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괄호 묶어갖고 her most prized possessions sold가 진짜 동사라면 were가 진짜 동사가 될 수 없으니까 팔린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팔린 재산이니까 여기도 아니야. during the evening sale까지 전부 다 가로로 묶어주니까 얘는 전치사구가 되죠. 전치사가 먼저 나온 거예요. 전치사구가 앞으로 당겨졌으면 당연히 주어는 어디로 간다? 동사의 뒤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어로 시작했고요. timepiece가 뭐가 되는 거냐면 주어가 돼요. 그럼 이 동사는 복수여야 된다, 단수여야 된다? 그렇죠. 단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were가 아니고 weres가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covered에 지금 밑줄 쳐져 있어요. 4번. covered에 밑줄 쳐져 있으면 마찬가지. 동사 자리인지 아니면 수식해주는 분사 자리인지 봐야 돼요. 이런 바로 보이네요. with가 나왔어요. 그쵸? with가 나오고 명사가 나왔으면 당연히 분사인데 그렇다면 with 다음에 나와 있는 head and tail과 cover의 관계를 봐야 되겠네요. 자, 봅시다. 머리와 꼬리가 덮고 있어요? 아니면 덮여져 있어요? 덮여져 있죠. covered 과거분사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틀린 건 몇 번? 3번이에요. 여러분 문법은요. 진짜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8번 갈게요.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거 찾아보겠습니다. 보증이 만료되어서 수리는 무료가 아니었다. 지금 보니까 had pp도 좀 나오고 과거도 나오고 여러분 이게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had pp가 그 이전 과거 그리고 were는 과거 맞는지 봐야 되겠네. 자, 보증이요. warranty 보증이 만료가 된 게 더 이전이죠. 그럼 과거 분사 맞고 과거 완료 맞고 그리고 수리가 지금 무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과거.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이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설문지를 완성하는 누구에게나 선물 카드가 주어질 예정이다. 누구에게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whomever 분명히 나왔네요. 자, whomever가 나왔는데 whomever를 본과 동시에 제가 지금 네모는 complete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앞에 to가 있으니까 전치사 다음이니까 목적격 괜찮아. whomever 좋으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whomever 다음에 누가 왔냐면 동사가 왔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누구 자리여야 돼요? 그렇죠.
주어 자리에 있대요. 그래서 보세요. gift card, a gift card, 선물 카드가 will be given, 주어집니다. 누구누구에게, whomever, 누구에게든지 complete, 완성한다. 근데 whomever가 완성해야 되니까 whomever가 아니고 whoever 주격으로 와야 된다. 요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있는 to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whomever든 whom이든 언제나 이 자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주격으로 쓰였기 때문에 주격으로 whoever가 와야 맞는 표현. 그래서 잘못된 건 일단 2번 정답으로 찍어 놓고 그리고 또 볼게요. 지난달 내가 휴가를 요청했었더라면 지금 하와이에 있을 텐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달에 요청했는데 지금 하와이에 있어요. 바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죠? 그렇죠. 혼합가정문이 떠올라야 돼요. 분명히 요청한 거는 과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태는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합가정법을 바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요청했었던 거는 had pp. 하와이에 있는 것은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작년에 돌아가셨고 설상가상으로 뭐 여기서는 물어볼 수 있는 게 뭐 요 정도예요,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what was 설상가상으로 요런 표현 알아두시면 많이 사용할 수 있죠. 자, 2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빈칸 문제입니다. 여러분, A, B 먼저 한번 살짝 얼른 살펴보세요. 이거 자세히 살펴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살짝 살펴보세요. 살짝 살펴보니까, 아, 연결어 문제. 알겠어요. 자, 연결어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앞에서부터 좀 봐야 되겠죠.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쯤 있어요. 한참 뒤에 있는데, 일단 앞에서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주제가 앞쪽에 나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assertive behavior 여러분 요거 꼭 알고 있어야 이번 문제 푸실 수 있어요. 단호한 행동입니다. 단호한 행동은 옹호하는 것을 포함해요. stand up for가 옹호하다 지지하다요. 당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걸 포함해요. 그리고 expressing 지금 standing과 expressing이 연결되고 있죠. 그렇죠? 옹호하고 표현하는 것을 포함해요. 당신의 생각과 느낌들을 어떻게 직접 자, 그리고 나서 직접적이면서도 appropriate way. 여러분 이거 direct와 appropriate하고 다 연결돼서 누구를 수식해 주냐면 way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이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거는요,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직접적이면서도 적절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은 does not violate, 침해하지 않아요. the right, 뭐를,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요. 좋은 거네요. 그쵸? 단호한 태도. 그것은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요게 get은요 시키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the other person이 목적어가 되고요. to understand가 뭐가 돼야 되냐면 목적격 보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의 관점을 이렇게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죠. 단호한 태도는.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보여주는 사람들, assertive behavior skills, 단호한 태도의 스킬, 기술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다룰 수 있어요. 어떤 논쟁적인 상황을 다룰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다루냐면 여러분 여기 with easy, with assurance가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 뭐로 바뀔 수 있죠? 맞습니다. 부사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리고 확신 있게 어떤 논쟁적인 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maintaining good interpersonal relations 대인관계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 여기까지는요 계속해서 assertive behavior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번에 이제 aggressive behavior가 나왔네요. 좀 공격적인 태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단호한 태도와 공격적인 태도는 다른 거죠. 그쵸? 반대되는 거죠. 그럼 봅시다. 반대되니까 여기서 반대 A는 반대에 해당하는 거 뭐죠? In contrast하고 however 둘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there's나 아니면 on one hand가 나오는데 여러분 on one hand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한편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there's가 될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태도는 똑같은 구조로 돼 있죠. 당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포함해요. 그리고 느낌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신의 권리를 뭐 하는 것을 포함하냐면 좀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죠.
방어하는 것. 어떤 방법이냐면 똑같아요. in a way 방법인데 공공연히 침해해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와, 완전 다르죠. assertive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aggressive는 다른 사람의 권리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침해하면서도 내 권리를 더 주장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aggressive behavior는요. 믿는 것 같아요. 자, 뭐를 믿느냐면 believe that 목적어죠. 그렇죠? 자, 뭐를 믿느냐면 다른 사람들의 권리는 종속되어야만 한다.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권리는 종속되는 거래요. 그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어요. 좋은 뭐였어요? 아까 대인관계.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의 권리가 종속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B에 와야 되는 건 뭘까요? 그것 때문에 결과죠. 따라서 그래서요. in contrast와 그 뒤에는 there's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풀고 나면요, 여러분. 밑에 있는 부분은 뭐 굳이 막 해석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정확하게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1번이 정답입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주제 찾는 문제. 여러분 1, 2, 3, 4는요. 빠르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 막 해석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아, 테크놀로지. 또 이북. 터치 스크린, 뭐 테크놀로지. 아, 요 정도. 태블릿. 이 정도. 일단은 여러분이 밑줄 그어 놓고 이런 내용이겠구나 생각하고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볼게요. 진짜 나왔네요. 이북, 그죠? 이북 applications, 앱이에요, 앱. 요즘 많이 쓰는 거. 이북 앱은요, 근데 사용 가능한 이북 앱이에요. 자,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죠. 사용 가능해요. 태블릿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이북 앱은 employee, 뭐 사용해요. 고용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때는요, 터치 스크린 사용한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터치 스크린 기술을 사용해요. 나왔네요, 진짜 터치 스크린. 몇몇 터치 스크린들은요. feature 여러분 이거 특징 짓다 특징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glass panel을 가져요. 그러니까 유리판을 가져요. 그런데 그 유리판은 덮여져 있어요. 두 개의 전기 자극으로 되어 있는 metallic 뭐 금속 조각 같은 걸로 금속의 표면으로 여러분 이거 뭐 전문적인 막 전기적인 막 이런 얘기 몰라도 돼요. 일단은 자, 두 개의 이 금속 표면으로 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은 또 어떻게 놓여져 있냐면 face to face 서로 붙어서 마주보고 놓여 있어요. 스크린이 터치되었을 때 이제 터치 스크린이니까 설명이 나오죠. 그 두 개의 금속 표면이 느껴요. 압력을 받죠. 그리고 연결을 함께 됩니다. 지금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터치 스크린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압력이 전달합니다. 좀 빨리빨리 볼까요? 전기적인 신호를 어디로? 컴퓨터로. 그리고 그 컴퓨터는 번역을 해요. 터치를 뭘로? 명령으로 번역을 해요. 이 버전을 뭐라고 터치스크린의 이러한 버전은 뭐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라고 알려져 있다는 뜻이죠? 저항하는 스크린이라고. 왜냐하면 그 스크린의 반응이 뭐 프레셔 압력을 가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으로부터 압력이 오기 때문입니다. 뒤에 있는 거 사실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뭐 이런 버전이 무슨 의미다 이런 게 아니고 터치 스크린의 작동법에 대한 게 나온다는 걸 보면 돼요. Other tablet computers. 자, 다른 태블릿 컴퓨터들은 또 똑같아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하나래요. 아까 된 판이 붙어 있었죠. 하나의 전기 금속 층으로 돼 있고 under the glass panel 유리판 밑에. 자, 사용자가 터치했어요. 스크린을. 몇몇 전류가 지나가요. 글래스를 통과해서.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user의 finger로 가요. 이 전류가 transferred 날라줘요. 전류가 이제 날아가죠. 이제 전달되죠. 그러면 컴퓨터는 interpret 번역을 해줘요. 어떻게 해요? 아까 는 translat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죠. 자, 손실을 전달해줘요. 뭐에? 전력의 손실을 뭐로써? 명령어로서. 그리고 전달해요. 아, 전달이 아니고 여기서는요. carry out 해갖고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아, 이런 건 또 이렇게 불린대요.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감이 좀 오셨나요? 그쵸? 터치 스크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유저들이 어떻게 새로운 기술 이런 말 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이북이 태블릿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이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주로 터치 스크린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렇죠. 얘가 맞죠. 터치 스크린이 뭐 진화했다. 아이고 어떻게 진화했는지 필요 없죠. 3번이 그래 주제였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문장 자체가 많이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서 여러분이 특별히 막 주의하거나 뭐 이렇게 머무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11번 갑니다. 회화 문제입니다. 한번 쭉 읽으면서 그냥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Oh, another one. 또야, 또 하나야. So many junk emails. junk mail. 스팸 메일이라고 그러죠. 스팸 메일이야. 너무 많아. I know. 그랬더니 B가 그러죠. 알아. I receive more than 10 junk emails a day. 하루에 나는 10개도 넘게 받아. A가 이제 좀, 힘들어요. Can we stop them from coming in? 자, 이렇게 오는 거 좀 막을 수 없어? 멈추게 할 수 없어? I don't think it's possible to block them completely. 완전히 막는 거는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B가 Well, you can set up a filter on the settings. 자, 필터를 좀 설치해봐. 자, 보세요. 막을 수 없어? 나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A가 뭐라고 물어봤는데 B가 필터 설치해봐. 그랬어요. 자, 보세요. Do you write emails often? 자주 이메일 쓰니? 필터 설치해봐. 안 맞죠? Isn't there anything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건 없을까?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하면 필터 설치해봐라고 말할 수 있겠죠. How did you make this gray filter? 이렇게 그레이 필터, 너 좋은 필터를 어떻게 만들었어?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Can you help me set up an email account? 이메일 계정 만드는 것 좀 도와줘. 아무 상관없는 말. 너무 자연스럽게 2번이 정답인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우리말 영어 표현 또 나왔네요.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내가 말한 것을 후회해. 자, 여러분 여기서는요. regret을 빨리 떠올리셔야 되고요. regret의 같은 부류가 remember, forget 있어요. regret, remember, forget은 뒤에 투부정사도 목적어 올 수 있고 동명사도 목적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냐 동명사냐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regret 같은 경우는요. 투부정사가 오면 앞으로 뭘 해야 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뜻이고요. 동명사가 오면 이미 이전에 한 거에 대해 후회가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건 뭐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내가 잃어버렸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한 일에 대해 후회하는 거죠. 그럼 투부정사가 아니고 동명사 telling이 와야 됩니다. 2번 볼게요. 그 병원에서의 그의 경험은 그녀의 경험보다 더 나빴다. 자, 더가 나온 거 보니까 분명히 그렇지. 비교급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비교급이 나면 여러분 비교 대상을 아셔야 돼요. 지금요. His experience, 그의 경험이 그녀의 경험인데 원래대로 하자면 her experience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her experience를 뭘로 바꿔줬어요? 소유대명사라고 하죠. hers로 바꿔줬어요. 맞는 표현입니다. 잘못된 건 일단 1번. 네, 정답 찍어 놓고 그리고 3번, 4번 볼게요. 내게 지난 24년의 기억을 상기시켜줬다. 이때는 여러분 remind 기억하셔야 됩니다. remind는요. remind A or B, A로 하여금 B가 생각나게 하다. 딱 맞는 표현입니다. 나는 대화를 할 때 내 눈을 보는 사람들 좋아해. 여러분 여기에 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에 in the eye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쵸? 자, 전치사 다음에 정관사 더를 쓴다는 거. 그리고 신체의 일부분을 씁니다. 요거는 하나의 관용구처럼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맞는 표현입니다. 대화 나왔어요. 회화 표현입니다. A, B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Do you know what time is it? 몇 시인지 아니? Sorry, I'm busy these days. 아니, 몇 시인지 물어봤는데 요즘 바쁘대요. Hey, where are you headed? 여러분, headed는 뭔가로 향하다는 뜻이에요. 너 어디 가니? 어디로 향하고 있니? We are off. 요거 off, be off 하면요. 이제 떠나서 출발한 거예요. To the grocery store. 나 식료품점으로 가고 있어. 오, 딱 맞는 표현. 3번 더 볼까요? Can you give me a hand? 여러분 이런 표현 알아두면 뭐 거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도와줄래? 이것 좀 도와줄래? Okay, I clap for you. 아니, 오케이까진 좋았는데 내가 박수 쳐줄게? 말이 안 됩니다. Has anybody seen my purse? 여러분 요거 표현 좀 기억해 두세요. 이거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누구 내 지갑 본 사람? 제가 요새 그래요.
근데 내 키 본 사람, 내 지갑 본 사람 엄청 자주 물어봐요. 잊어버려요. 어디다 놨는지. 그래서 자꾸 찾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에다가 first 대신에 다른 거 key 뭐 이런 것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has anybody seen my key? Has anybody seen my key? purse 이런 것들 handbag 뭐 이런 것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내 지갑 본 사람 long time no see. 아니 이런 지갑 봤냐고 물었는데 아, 오래간만이래요. 이런 표현은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입니다. 14번 갑니다. 글의 제목 찾는 표현. 여러분 이거 빨리 보자고 그랬어요. 그쵸? Greek girls 정도 뭐 나올 수 있겠네요. Hall of Mirror, Salon of Apollo, 뭐 거울의 방, 아폴로의 방, 어떤 그리스의 신, 대충 이런 부분들이 나오나 봐요. 베르사유 여러분 이거 베르사유라는 베르사유 궁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르사유의 뭐 초란 오두막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그리고 그레이트 팔러스 같은 거 나왔어요. 요 정도 보고 빨리 본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루이 14세 나왔네요. 루이 14세, 루이 16세. 루이 16세. 루이 16세는요, 궁전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궁전이 어떤 궁전이냐면 아주 가치가 있는 그의 위대함의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위대함을 드러낼 만한 궁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뭐 하기로? build 만들기로 huge new house 아주 거대한 새로운 집을 만들기로 어디에다가요? 바로 베르사유에다가. 근데 컴마 찍고 where 왔죠? 바로 그 베르사유는 에는 베르사유에는 작은 헌팅이니까요. 뭐 사냥꾼의 오두막 요 정도 보면 돼요. 작은 사냥꾼 오두막이 있었어요. 거의 몇 년이 걸렸냐면요. 50년이나 걸려서 이 작은 헌팅 라시는 뭘로 탈바꿈을 했어요? 트랜스폼이 뭐예요? 바뀌는 거죠. 그렇죠? 변신하는 거예요. 뭘로 변신했냐? 보통 into 전치사 씁니다. 거대한 궁전으로 근데요 그 궁전은요 와 4분의 1 마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4분의 1 마일 정도 된다. 이게 굉장히 길은 거예요. 한 뭐 4,500m 정도? 그래서 이렇게 긴 아주 큰 거대한 걸 만들었어요. 자, 캐나라 운하. 아까 본문에 보기에 운하 있었죠. 그렇죠? 운하를 팠어요. 왜 팠느냐면 물을 끌어오려고 물을 가져오려고 어디로? 강으로부터 물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배수를 하려고 습지를 배수하려고 운하도 만들었고요. 베르사유는 베르사유 그 궁전은 아주 멋진 방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뭐 같은 유명한 아까 허럼 미러스 나왔었죠. 거울의 방 같은. 근데 그 거울의 방에는 17개의 거대한 거울이 있어요. 어디에 가로질러서 17개의 커다란 창문에 가로질러서. 자, 그리고요. 아폴로의 방. 아까 아폴로의 그 살롱도 있었죠. 아폴로의 방도 있어요. 근데 아폴로의 방은요. 아폴로의 방에는 이게 솔리드 실버 하면 여러분 순금이에요. 순금. 순금 왕좌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죠? 베르사유 궁전의 그 화려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왜 짓게 됐는지를 설명했고 그 다음은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화려함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수백 개의 조각상들이 있는데 어떤 조각이냐면 아까 나왔었죠. 그리스 신들의 조각. 아폴로나 주피터나 넵튠과 같은. 근데 이것들은요. 가든에 세워져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각각의 신들이 루이 16세 얼굴을 갖고 있대요. 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쵸? 제가 지금 계속 루이 16세라고 그랬는데, 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글의 제목 보겠습니다. 제목. 이제 지금 제가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그쵸? 어떻다고요? 그렇지. 궁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어. 여러분, 이게 잠깐 나왔어요. 그리스 신에 대한 얼굴은요. 그리고, 거울의 방하고 아폴로 방도 잠깐 나왔어요. 아니죠. 그쵸? 뭐, 캐너를 만들었는데 그게 중심, 뭐, 제목이 되진 않아요. 여기 있네요. 베르사유. 그것은 초라한, 뭐에서? 오두막에서 뭘로 변신? 그레이트 팔러스로 변신. 4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이 딩동댕 맞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거. 여러분,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거. 밑줄 이상하게 그었어요. 그쵸? 어색한 문장 할 적에는요. 중요한 게 첫 문장을 좀 꼭 잘 읽어주셔야 돼요. 첫 문장이 주제가 나올 확률이 높고 첫 문장과 관련 없는 게 1, 2, 3, 4번에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첫 문장을 좀 잘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philosopher, 철학자죠. 철학자들은요. as 나와 있고 as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원급 비교예요. 원급 비교. 보세요.
많이 관심 갖지 않아요. 낫이니까요. 낫이니까. 뭐뭐만큼 관심 갖지 않아요. 인류학에 대해서. 자, 철학자들은 인류학에 대해 많이 관심 갖지 않아요. 누구만큼? 인류학자들이 철학에 관심을 갖는 만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have는요. 여기 나와 있는 have been concerned를 줄여서 지금 have만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철학자는요. 인류학자들이 철학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인류학에 관심 갖지 않아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철학자는 인류학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1, 2, 3, 4번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feel influential. 거의 없는 이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향력 있는 현대 철학자들은 뭐를 가지지 않아요? 인류학적인 연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한다, 뭐 가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했는데 여기에 원래는 수거예요. take into account, 뭐를 고려하지 않아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인류학적인 연구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들의 일에서. 그들의 연구에 인류학적인 어떤 연구는 집어넣지 않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1번은 딩동댕, 그쵸? 철학자들이 인류학에 관심 없다. 맞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전공하는 사람들,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회과학의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고려해요. 또는 분석해요. 어떤 예시를, 뭐로부터 온, 이건 또, 분명히 인류학에 대한 건데, 인류학적인 연구로부터 오는 예시를 고려하기도 하고, 또 분석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이것을 단지 해요. 겨우 해요. 설명하려고. 개념적인 포인트나 인식론적인 어떤 구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지금 to illustrate와 to criticize가 연결되는 겁니다. 개념적인 포인트나 인식론적인 구별을 설명하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여기 또는 비판하려고. 뭐를 비판해요? 인식론적인 또는 윤리학적인 암시를 비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약간 하긴 하는데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개념적인 거 좀 설명하려고 아니면 뭐 인식론적인 거 비판하려고 잠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철학을 많이 쓰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연결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3번 볼게요. 사실상 위대한 철학자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종종 끌어와요. 영감을 어디로부터? 다른 분야. 근데 어떤 분야냐면 인류학과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 이런 분야에서 영감을 끌어와요. 이건 관심 있다는 얘기인데. 자, 만약에 여러분 이게 연결의 부드러운 문장이 되려면 4번도 같은 부류로 가야 돼요. 4번 볼게요. 철학의 이 학생들은 심지어 뭐뭐 하지 않아요. 연구하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아요. 심각한 관심을 인류학에. 여러분 여기 마찬가지로 인류학에 관심 없어 라고 하는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인류학에 관심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몇 번만이에요? 3번. 얘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관계 없는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1, 2, 3, 4번에서 주제와 벗어나는 문장을 찾아내시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앞에서부터 읽어봐야죠, 여러분. 그쵸? 특히 첫 문장 잘 읽어보세요. 우리들은요, 상속받아요,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서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돈 상속받아요. 부동산 아니면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상속받아요. 근데 이제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의 갑오 같은 것들은 이제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 같은 거 할머니의 웨딩드레스나 아니면 아빠의 공구함 같은 것을 상속받아요. 야, 이렇게 유형적인 것은 이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로 시작되죠. 그러나 그 밖에도 우리는요 상속을 받아요. 다른 것들을 상속받아요. 근데 그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밑줄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우리가 심지어 정말 생각지도 않은 거. 자 보세요. 밑줄은 생각지도 않은 거래요. 그러면서 설명을 봐야 되겠죠. 그게 뭔지. It may be a way.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 Daily task. 일상적인 일을 하는 방법. 또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문제를 푸는 방법. 또는 결정하는 방법.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방법. 누가요? 우리 스스로가. 아, 이런 것들. 그것은요, 특별한 방법이에요. 유지하는 할리데이 또는 전통, 어떤 전통이냐면요. 할리데이를 공휴일 같은 거 뭐 유지한다던가 아니면 피크닉을 가는 것. 어떤 날에는 꼭 피크닉을 간다라고 하는 전통 같은 걸 유지하는 방식. 여러분 제가 그만 읽을게요. 왜냐면 보세요. 앞에는 분명히 유형적인 거였어요. 근데 지금 그거 말고 다른 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 하면서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럼 몇 번일지 금방 생각이 날 거예요. 자, moral standards 같은 얘기 별로 없어요. 그쵸? 그리고 위에 1번. 뭐 관계가 없다. 매일의 일상생활과 꽤 관계가 없는 일상생활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좀 덜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거. 그렇죠. 이것도 들어가면 맞겠죠. 뭐 물질적인 거에 돈의 가치 이런 얘기 아니죠. 자, 3번이 정답입니다. 제가 지금 끝까지 안 읽었어요. 그쵸? 남아있는 거 안 읽어도 돼요. 왜냐면 명확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인 게 금방 나오게 되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 아이고, 잘못 찍어졌네요. 요지를 알아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보세요. senior, 뭐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old folk도 나왔네요. 그쵸? 그리고 자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뭐 대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가? resource, 자원에 대한 이야기. 지금 공통적인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자, 요거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가보겠습니다. 자, 진화론적으로 어떤 종. 근데 그 어떤 종은 어떤 종이냐면은요. 관계대명사죠. 그쵸? 소망하는 종. 살아남기를 소망하는 종은 여기서 끊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주어이고요. has to manage가 동사인데 여러분 보세요. species s부터 타고 복수 아닙니다. 단복수 똑같은 모양이라 여기선 단수예요. 그래서 has to가 왔어요. 자, 요거는 문법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한 거고요. 자, 살아남기를 희망하는 그런 종은 다뤄야 됩니다. 그들의 뭐를. 자원 얘기 나왔네요. 자원을 잘 다뤄야 돼요. 주의 깊게 다뤄야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대니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요구했어요. 뭐에 대한? 음식과 다른 맛있는 것들에 대한 첫 번째 요구는 가요. 어디로 가느냐면 사육사에게 가고요. 전사에게 가고요. 헌터들에게 가고요. 플랜터들, 그러니까 뭐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가고요. 빌더들, 뭐 건축가들에게 가요. 확실하게 아이들에게도 가요. 자, 여기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뭐가? 음식이. 그런데 with not much left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Over for the senior 나왔네요. 노인들을 위해서는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노인들에 대한 설명하고 있죠. 노인들은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원어처럼. 소비하는 것처럼. 더 많은 것들을 그들이 기여하는 거에 비해서 와 이거 좀 슬프다 그쵸? 노인들은 기여하는 거에 비해 소비하는 게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남겨지는 건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그러나 심지어 모던 메디슨 현대의학 이전에 뭐를 확장시켜준 뭐가 확장 이 현대의학이 life expectancy 뭐죠? 맞아요. 기대 수명이에요. 기대 수명을 확장시키기도 전에 보통의 가정은요. 포함하고 있었어요. grandparents와 great grandparents를. 조부모고요. 여긴 증조부예요. 증조부모. 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기대 수명을 더 길게 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이냐면요. 뭐 때문이에요. What old work consume materially 하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왓절이 먼저 왔는데 분명히 왓절은 명사절이니까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어로 쓰여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컴마를 찍고 곧장 they give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와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what부터 시작한 이 전체가 기부동사에 얘네들이 아니고요.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목적어 역할을 해줘요. 목적어가 도치된 거예요. 이런 문장 종종 있어요. 문법적으로 뭐 굳이 맞다 틀리다 가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만 알지면 돼요. 그들은 되돌려줍니다. 뭐를요? 노인들이 물질적으로 소비한 것을 어떻게 행동적으로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을 하죠. 제공을 합니다. leveling 평준화시키고 reasoning 합리화하는 어떤 중심을 제공해 주는데 뭐에 대해서 소동에 대해서 혼란에 대해서 어떤 혼란이냐면요. 종종
그들, 그 후손들이 좀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쳐야죠. 소용돌이 쳐요. 그들 주변에서 막 소용돌이 치는 혼란스러움에 평준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중심을 제공해 준대요. 누가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분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 요지 찾아볼게요. 자, 시니어들은 공헌을 해왔어요. 가족에. 어때요? 와,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2, 3, 4번을 또 읽어서 정확해야 되겠죠. 현대의학은요, 초점을 맞췄어요. 노인들의 어떤 역할에, 현대의학 그런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요, 자, 이 자원에 대해서, 어떤 자원을 잘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가족 안에서, 번영을 가져오게 돼요. 그런 얘기 뭐 별로 없어요. 자, 대가족입니다. extended family는요, 대가족은요, 뭐, 제한된 어떤 소스, 리소스, 제한된 자원에 대한 대가를 가져와요. 이런 얘기도 전혀 없었죠. 자, 여러분, 처음에 1번 읽자마자 정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진짜 정답입니다. 18번째 문제, 이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 이 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글을. 자, 요즘에는요, 시계가 지배해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많이. 그래서 여러분 대시, 소우댓이에요. 소우댓. 너무 많이 지배해서 마치 이 상상하는 거, 삶을 상상하는 거. 여러분 이은 가주어고요. to imagine이 진주어죠. 그것 없이 시계겠죠. 시계 없이 인생을, 삶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뭐 하기 전에, 산업화 전에 대부분의 사회는요, 사용했어요. 해와 달을 뭐 하는데? 시간을 말하는데. 자, 시간을 말하는데 해와 달을 썼어요. 1번 볼게요. For the growing network of writers. 여러분 잘 보세요. 갑자기 시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고 아주 뜬금없이 철도망에 대한 얘기를 해요. 뭔가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럼 빨리 넘어가세요. B번 볼게요. 기계적인 시계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들은 즉시 인기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마지막에 뭐였어요? 해와 달을 써서 시간을 얘기했는데 기계적인 시계가 나왔대요. 기계적인 시계가 나오자마자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즉시. 오, 괜찮아, 괜찮아. 이게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얘가 첫 번째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fashionable 했어요. 자, 보세요. 이때 it과 to 부정사, 가주어, 진주어죠. clock watch 둘 다 시계예요. 시계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패셔너블한 거였어요. 사람들은 발명했어요. 어떤 표현을 말했대요. of the clock or a clock, a clock이라는 걸 만들어냈대요. a clock이 정각이죠. 뭐 하려고 말하려고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그러니까 시간을 말하는 새로운 방식을 정하느라고 정각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냈대요. 1번, B번이 처음에 오면 좋겠네요. 자, B번 다음에 A번일까? Network of Railroads인지 C번을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이러한 시계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Mechanical Clock이 나왔고 이러한 시계들이 얘가 2번일 확률이 높아요. 자, decorative 장식적입니다. 그러나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니에요. 괜찮네요. 그쵸? 얘가 2번으로 오면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도시가 그리고 지방이 심지어 근접해 있는 마을들이 서로 다른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말하는데. 불편한 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유용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행객들은요, 다시 리셋해야지 돼요. 시계를 반복적으로 그들이 움직일 때 어디에서 from one place에서 to another 다른 데로 갈 때마다 시간을 맞춰요. 미국에는요. 약 70개의 다른 시간존이 있어요. 언제? 1860년대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면 되겠죠. 자, Network of Railroads. 철도망의 발전에 따라서 어떤 사실 발전에 따라 거기에는 시간의 어떤 스탠다드, 표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렇죠. 표준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종 역은 단지 몇 마일 떨어져 있는 그 역들은요. 뭐 했다? set 맞췄습니다. 동사예요. 그들의 시계를 다른 시간대에. 아이고 이런. 서로 다른 시간대에 시계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얘가 몇 번이 되면 될까요? 그렇죠. 3번. 그러면 B, C, D를 찾으면 되겠네요. B, C, A. D가 없는데 B, C, A를 찾으면 됩니다. 19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찾으랍니다. 여러분 이 문장 아주 세세히 잘 읽어야 되겠죠? 거기엔 또한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냐면 밀레니엄스. 밀레니엄 세대들. 근데 다시 또 설명해 주죠.
언제 태어났어요? 1981년에서 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들은 어땠다? 저축을 합니다. 더 공격적으로. 뭐를 위해서요? 은퇴를 위해서. 누구보다? X세대보다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를 비교하고 있네요. 똑같은 나이대 22살, 33살, 7살.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가 22에서 37살일 때 X세대가 22에서 37살 사이일 때 이때 저축하는 걸 보니까 밀레니엄 세대가 더 공격적으로 저축을 하더라 이런 의미예요. 자, 얘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읽어볼게요. 밀레니엄들은 종종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요. 가장 가난하다고 가장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짐을 지고 있는 세대라고 어디에서요? 현대에서. 그렇군요.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졸업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최악의 노동시장으로 들어가요. 미국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 중에 최악의 노동시장으로 들어간대요. 뭘 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이 짐을 지고 학생들의 빚, 뭘까요 이게? 그쵸? 학자금 융자예요. 그 학자금 융자라고 하는 그 학자금 융자 빚을 지고 그걸 갚아야 되는 학자금 융자 빚을 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들어가요. 누가요? 밀레니엄 세대가. 1번에 들어가면 될까요? 밀레니엄 세대가 저축을 더 많이 해요 라고 하려면 이제 이어져야 되겠죠. 놀랍지도 않게 밀레니엄 세대들은요. 덜 부유해요. 아니다. 그쵸? 1번에 들어갈 수 없겠네요. 누구보다 X세대가 그 비슷한 삶의 그 시기의 일대보다 주로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더 적은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자, 2번 볼까요? 그러나 새롭게 사용 가능한 데이터. 근데 그 데이터는요. 제공해 줬어요. 뭐를요? 가장 아주 자세한 그림을 제공해 줬는데 어떤 그림? To date about 어떤 뭐뭐인가에 대해서 날짜 어떤 날짜에 대한 그림이에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다른 세대의 미국 사람들이 저축을 해요. 평가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what이 지금 뭐가 되어 있으면 되냐면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얘는 what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save가 동사이면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요. 자, 다시 여기 지금 어디가 주어인지를 여러분 2번 문장을 좀 찾으셔야 돼요. 제가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보세요. 새롭게 사용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그쵸? 자, 데이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쭉 꾸며주고 있어요. 뭐라고 꾸며주는데 여기까지 꾸며주고 얘가 동사예요. 복잡하게 해요. 평가를 복잡하게 한다. 누가? 이 데이터가 사용 가능한 이 데이터가 평가를 복잡하게 하는데 이 데이터는요. 제공해줘요. 가장 디테일한 그림을 뭐뭐에 대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냐면 다른 세대의 미국인들이 저축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 다른 세대의 미국인들이 저축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그림, 가장 디테일한 그림을 제공해주는 이 데이터가 그러한 평가를 혼란시켜요. 여러분 이번에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 들어오면 조금 이상하죠, 지금. 그죠? 예, 혼란시킨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본문이 오면, 주어진 문장이 오면. 볼까요? 맞아요. X세대는요, 특히 이제 다시 또 설명해 주죠. 언제 태어났어요? 65년에서 80년대에 태어난 X세대들은요, 더 큰 순이익을 갖고 있어요. 순이익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더 순이익은 높아요. 자, 이제 밀려서 몇 번이 왔죠? 자, 4번까지 왔습니다. 잘 보세요. 순이익은 더 높아요. 그러나 저축은 오히려 밀레니엄 세대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더 나은 재정적인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보다 오히려 밀레니엄 세대가 더 재정적으로 더 좋은 상태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에 들어가야지 문장이 정확하죠.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장이에요. 바로 지금 보신 이 19번 문제가 전체적인 내용에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밀려서 뒤에까지 가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보셔야지 정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순서대로 차근차근 그 1, 2, 3번에 들어가지는지를 앞뒤를 보시면서 해석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찾으라는데 사실은 20번 문제도 조금 내용이 뭐랄까 조금 하여튼 그래요. 네.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약간 애매한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카보네이트 산즈는 탄산염 모래요. 탄산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모래. 근데 그걸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죠. 축적해요. 수천 년에 걸쳐서 뭐로부터? 붕괴로부터 축적했어요. 코럴이 산호거든요. 산호의 붕괴, 또 다른 암초 조직의 유기체들의 붕괴로부터 축적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샌드들은 그리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building material 어떤 뭔가를 짓는 뭔가를 세우는 물질이 됩니다. framework라고 하는 건 토대, 테두리 이런 것겠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뭐에? coral reefs 바로 산호초예요. 산호초에 골격을 만드는 그런 물질이 된대요. 누가요? 바로 카보네이트 산즈가요. 그러나 이러한 산즈는요. 센시티브 아주 민감해요. 어디에? 화학적인 구성에 뭐에? 바닷물 화학적 구성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영향을 좀 받는다는 얘기겠죠. 바다는 흡수해요. 이산화탄소를. 여러분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좀 자주 나와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에 따라 그들은 산성화돼요. 그리고 어떤 시점에 가면 이 카보네이트 산즈는 단순히 dissolve, 용해되기 시작해요. 요 단어 조금 알아둬야 되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산성화된 다음에 이 카보네이트 산즈가 또 용해가 된대요. 녹아버린대요. 세계의 바다는 흡수합니다. 대략 3분의 1이죠. one third. 3분의 1. 사람들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흡수해요. 바다가 흡수하는 거예요. 그 비율, 어떤 비율이냐면요. 그쵸? 어떤 비율이겠죠. 속도 비율. 이 모래가 용해되는 비율은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고요. was가 동사가 되겠죠. 자, 모래가 용해되는 그 비율 속도는 강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산성화에 overlying seawater 윗부분에 덮고 있는 바닷물의 산성화에도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10배나 돼요. 더 많이 민감해요. 10배나 더 민감해요. 뭐보다? coral growth 바다에서 이 산호가 성장하는 것보다 바다의 산성화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코랄이 생성하는 것보다 이 성장하는 것보다도 이 산성화되는 거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잘 모르겠을 것 같으니까 또 부가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해서 바다의 산성화는요 영향을 줍니다. 뭐에? 용해. 뭐에 용해? 코랄 리프 샌드. 코랄 산호초 샌드의 용해 뭐보다도 더 산호초의 성장보다도. 그러니까 산호초의 성장보다 산호초 그 모래에 용해되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 산성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아마도 반영합니다. 뭐를요? 이 코럴의 이 능력을 반영하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이렇게 modify 변경시키는 능력, 그들의 환경을 변경시키는 능력, 그리고 부분적으로 적응하는 능력, 바다의 산성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반영해줘요. 반면에 그 용해는요, 샌드의 용해는 지오케미컬, 지구화학적인 과정입니다. 적응할 수 없는 지구화학적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막 어렵진 않은데 약간 과학적인 용어들이 좀 들어있고요. 생소해서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산성화 이런 것들 그쵸? 그런 것 때문에. 근데 한번 볼게요. 자, 프레임워크는요. 코럴의 그 산호초의 뼈대는 카보네이트 샌즈로 만들어집니다. 어때요, 여러분? 맞아. 그렇다고 그랬지. 골격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산호초는 부분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요. 이 산성화에 맞다고 그랬죠. 그죠? 잘 적응한다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적응한다고 똑같이 나왔어요. 사람이 방출한 이산화탄소는 기여해요. 세계의 이 바다의 산성화에 기여해요. 맞죠? 바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3분의 1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먹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산성화 된다고 하는 말. 맞는 말이죠. 바다의 산성화는요. 영향을 줘요. 그로스 성장에, 코랄 성장에 뭐보다 더 용해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거 반대됐죠. 그죠? 앞에랑 반대예요. 원래 있었던 거랑 반대요. 와, 너무 열심히 설명했더니 배터리가 다 돼간다고 하네요. 자, 성장이 아니었어요. 거꾸로 된 거였었죠. 그죠? 반대로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바쁘게 20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영어 독해 문장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휘는 필수입니다. 이런 것들 잘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